3차에 양국은 뼈있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완전한 비핵화 실행을 강조하자 김영철 부위원장은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파동이 회사 내 갑질 폭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구 회장을 위해 여승무원들이 장기자랑을 준비하고 달려가 안길 사람, 박수칠 사람까지 지정했다는 증언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의 해안 침식이 심각합니다. 깎여나간 마라 백사장은 이렇게 높이 1m의 모래 절벽이 생겼습니다. 자갈밭으로 변한 백사장,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본 중부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틀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30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어 일본 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서 이틀째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회담 시작부터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 김 부위원장은 물론 중요하지만 분명히 할 게 있다면서 회담 시작부터 신경전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나서 일본으로 향한 것만 전해집니다. 오늘 뉴스7은 회담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지금 이 시각까지 들어온 미북 회담 관련 소식을 먼저 집중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뼈있는 신경전으로 시작한 이틀째 미북 고위급 회담 소식 조덕현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두 번째 회담. 인사부터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졌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처음으로 평양에서 하루를 묵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어제 회담을 언급하며 아마 간밤에 잠을 잘 못 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를 강조하며 김영철 부위원장을 압박했습니다. Work that we do to the path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buil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vital for a brighter North Korea and the success that our two presidents demanded of us. 김 부위원장은 동의하면서도 내겐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맞받았고 폼페이오 장관도 나 역시 분명히 할 것들이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도쿄로 출발한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성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이어갑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틀간의 회담에서 과연 어떤 합의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비핵화 검증을 위한 이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일정한 이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문제도 주요 논의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욱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헤더 나와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방북에 동행한 취재진에 양국은 비핵화 달성 노력을 확인하는 작업을 포함한 핵심 사안을 다룰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 그룹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핵신고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 등과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정보관리를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이 최소한 핵시설 장소와 재고에 대한 초기 리스트 신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모렐 전 미 CIA 부국장은 북한이 2, 3개월 내에 핵미사일 시설의 신고를 마친다는 내용이 시간표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의 송환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오늘 부임한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앞서 한국과의 인연도 강조를 했는데 해리스 대사의 부임으로
이 작년 1월부터 이어진 이 주한 미국 대사 최장 기간 공석 상황 해소됐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에 들어섭니다. 한국에 도착한 해리스 대사의 첫 일성은 한미 동맹 강화였습니다.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have made clear that strengthening even further America's alliance with Korea is one of our top priorities. 해리스 대사는 지난 2월 주 호주 대사로 지명됐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주한 대사로 재지명됐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 해군 사성장군에 오른 첫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역대 주한 미국 대사 중 최중량급 인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대북 대중 강경파로 꼽힙니다. We, the embassy team, will naturally work closely with Washington and our ally here in South Korea to work for the fu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countries and the North. 부임에 앞서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And was honored to receive Korea's Tongil National Defense Medal in 2014. I'm a huge fan of Korean food and drink, especially bibimbap and andongsoju. 대사 대리 역할을 맡던 마크 네퍼 부대사는 조만간 본부로 돌아가 새 보직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 이틀간에 걸친 이 미국 고위급 회담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회담 뒷이야기를 정치부 김남성 기자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미국 고위급 회담 언제쯤 끝난 겁니까? 네, 외신들은 폼페이오 일행이 오후 5시쯤 회담을 마치고 도쿄로 출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예. 따라서 오후 한 3시에서 4시경 회담은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번 회담은 미북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관심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느냐 요거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AP통신은 폼페이오가 방북하기 전에 네. 방북 기간 동안 김정은을 면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예. 그동안 거의 실시간으로 트윗을 했던 그 폼페이오인데 오늘은 트윗으로 회담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정은을 면담했다는 거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예. 당연한 일인데요. 폼페이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직접 만나서 친서를 전달받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 앞선 두 번의 폼페이오의 방북 때 김정은은 두 차례 모두 폼페이오를 만났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도 김정은과 폼페이오가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예. 만약에 김정은이 만나지 않았다면 매우 예. 이례적인 일이면서 의도적인 일입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미국 입장에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고요. 네. 자,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오전 이 회담 장소죠. 백화원 초대소에서 잠깐 밖으로 나갔다는데 네. 이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로 보고를 하려고 나갔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백화원 초대소라는 곳이 외국 정상들을 묵는 숙소입니다. 그렇죠. 보통 외국 정상들이 묵는 숙소는 예. 굉장히 많은 정보기관들에서 도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하. 그런 전화 도청이나 감청 같은 것들을 피해서 또 협상 진행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백화원 초대소를 떠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당시 보안 전화로 트럼프하고 전화를 했는데 예. AFP 통신에 따르면은 혹시 모를 감청 때문에 이 보안 전화를 한 건데요. 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예.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선 그 방북과 달리 이번에는 그 미국 측 인사라든가 폼페이오가 이렇게 트윗을 할 수 있었다. 네, 많이 네. 변화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지난 두 번의 폼페이오 방북 때는 깜깜이었는데 예. 전혀 진행상을 몰랐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폼페이오하고 6명의 기자들이 예. 실시간으로 회담 상황, 북한 모습 등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아하. 특히 동행한 기자는 그 백화원 초대서 북한의 영빈관 내부 모습하고 예. 오찬 메뉴까지 상세하게 올렸는데요. 예. 인터넷이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 아닙니까, 북한은? 그렇죠. 그래서 트윗으로 외부와 소통한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 이제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은 당 지도부가 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인터넷을 통제를 하는데요. 예. 이 외부의 이번 미북 회담이 예. 적극적으로 알려져도 예. 문제가 없다는 게 북한 당국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결과 내용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예. 지금까지 정치부 김남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미국 고위급 회담 관련 소식은요, 방송 중이라도 속보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가 선거를 위한 사조직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주말인 오늘도 이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를 다시 소환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 27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뒤 경공모 핵심 회원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경공모 가입 배경과 정치활동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특검이 불법 댓글 활동 외에 경공모 조직 전체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지 여부를 주목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87조 2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댓글 조작 활동을 한 경공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당시 댓글 조작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샌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던 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28일과 30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를 세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무죄 주장하신 건가요? 특검은 핵심 회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드루킹 김 씨에게 각종 의혹 전반을 캐물었습니다. 또 새롭게 발견한 암호, 은닉된 증거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함께 이어갔습니다. TV조선 박영주입니다. 자, 지금 속보가 올라왔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요,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에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북과 비핵화 협상 매우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속보는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두 번째 재판이 어제 12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김지은 씨가 안전지사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차단막도 설치가 됐는데 위력이 있었는지를 두고 지금 양측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두 번째 재판은 새벽 1시 45분까지 휴정 시간을 빼고 1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자리 앞에 둥근 차단막을 설치해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김 씨가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김 씨와 안 전 지사 동선이 겹치지 않게 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검찰 측은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따지며 위력에 의한 성관계임을 밝히는 데 주력했고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안 전 지사의 말에 김 씨가 냉이나 아니옴이라고 답한 SNS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격이 없는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발언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렀으면 한다며 울먹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은 씨 사퇴막 안에 있었는데 어떤 기분이셨어요? 재판부의 입장이 변함없습니다. 모든 쟁점은 법정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어지는 3차 공판은 오는 9일 열립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파동으로 임 뒤숭숭한 상황인데 직원 단체 제보방엔 갑질 폭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삼구 회장이 본사를 방문을 할 때 여승무원에게 달려가 안기는 역할을 맡기기도 하는 등 이 각종 행사에 승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금호아시아나 음악회. 박삼구 회장이 여승무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런 행사 때 사측의 교육과 감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신입교육기관은 박 회장 방문을 환영하는 장기자랑을 준비하고 인재개발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박 회장에게 달려가 안길 사람, 우는 역할을 할 사람, 사랑한다고 소리칠 사람도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거부하는 승무원들이 숨어 있으면 찾으러 다녔다고 폭로했습니다. 박 회장에게 말을 잘못한 승무원들의 이름을 적어갔다. 본사를 방문할 땐 응대하는 말도 지정해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과거의 일이고 논란이 있어 올해부턴 이런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가 회사 문화에 대한 폭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홍익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에서 촉발된 여성단체들의 해화역 시위가 오늘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선다며 이 동일 범죄 동일 수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빨간색 티셔츠에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서울 해화역 앞으로 모입니다. 사법기관 남초라서 억울하다! 성차별 수사를 중단하라며 노래를 부르고 경찰의 편파 수사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항의로 삭발식도 진행합니다. 우리는 불법 촬영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보이는 안일한 태도를 규탄하고 집회는 지난 5월 홍익대에서 남성 누드 모델 몰카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워머드에 올린 여성 모델에 대한 경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편파 수사를 규탄하면서 지난 첫 번째 집회 때 12,000여 명이 모인 후 오늘 세 번째 집회에 18,000으로 늘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차별 없는 공정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 책임자인 남성 경찰청장, 검찰총장을 파면하고 여성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돈을 일로 만들어라! 고위검직 여성 판사 임명하라! 이에 대해 앞서 이주민 서울청장은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여성 경찰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오늘 인천항에서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 불개미 여왕개미 1마리와 일개미 5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국내에서 여왕개미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붉은 불개미 발견 주기가 짧아지고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젠 서식하는 단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장을 정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의 아스팔트를 떼어내고 땅바닥을 파헤칩니다. 붉은 불개미 개체를 찾아내 투명한 튜브 속에 집어넣습니다. 들어올려진 컨테이너 아래로는 박멸 작업을 합니다. 번식의 정점인 여왕개미도 발견됐습니다. 어제 발견된 개체 수는 70여 마리.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한 초기 군체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9월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이번이 6번째입니다. 수십 마리 이상의 군체가 발견된 것도 벌써 4번째여서 외래종인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 자리를 잡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식 단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연간 한 1,300만 대 정도의 컨테이너가 유입되고 있는데 불개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유입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붉은 불개미의 침에는 솔레놉신이라는 독이 있어 면역력이 약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의식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1930년대 이후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어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대전에서 빈집에 불이 났습니다. 범인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였는데요. 애완고양이가 터치식 전기레인지 위에 올라가 버튼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러한 일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천정과 벽이 검은 그름으로 가득합니다. 옷가지와 그릇은 모두 불에 타고 바닥에는 재가 가득합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전시 선화동 5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화를 119에 와서 불을 끄는데 아이고 불을 가보니까 막 탁탁 지금도 못 내려가 여기가면 막 내리가 나는. 발화 지점은 전기레인지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빈집에 있던 애완고양이를 지목했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건드리면서 가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불로 집 내부 4제곱미터가 불에 타 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옆집에도 연기가 번졌습니다. 연기가 꽉 차가지고 이게 살림살이가지고 하나도 옷이랑. 지난달 22일 서울 가산동 다가구 주택에서도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건드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레인지는 이렇게 전원 버튼에 손만 대어도 작동하면서 열이 올라옵니다. 소방당국은 애완동물이 전기레인지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덮개를 세워놓는다든가 아니면 또는 전선 코드를 빼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애완동물이 훼손할 수 있는 전선과 배터리 등도 잘 정리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 병실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신속한 대피와 빠른 진화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여수에선 어선이 좌초돼 낚시꾼 20명이 구조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이심철 기자입니다. 병원 복도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휠체어를 탄 남자는 직원과 함께 병실을 빠져나옵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환자 40여 명이 모두 대피했습니다.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 그리고 소방설비 작동까지 세 박자가 맞았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있고 관계인에 의해서 다 진압해가지고 인명 피해는 없고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다 자체적으로 진화가 끝났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낮 10시쯤 전북 군산 아파트 10층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남 여수에선 낚시꾼 20명이 탄 배가 좌초했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나면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선장 58살 박모 씨와 낚시꾼 20명은 인근 어선으로 긴급히 이동해 무사했습니다. 해경은 선장의 음주운전 여부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비까지 내리면서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까지 발령돼 모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정화조 뚜껑을 열자 모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모기에 모기 유충에 소독약을 뿌리고 골목 구석구석을 방역합니다. 매일 방역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웅덩이나 이런 이제 집수정이나 이런 정화조 뚜껑을 열면 모기가 바글바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 더위로 모기의 개체수가 급증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경보 발령 기준 이상으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도 대부분 열이 나는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드물게는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어린이는 국가 예방접종 표준 일정에 맞추어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라며. 특히 일본 뇌염 환자의 90%가 40세 이상인 만큼 면역력이 낮거나 논축사 인근에 거주할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됩니다. 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소매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뿌려 모기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소서인데요. 맑은 공기에 서늘한 바람까지 불면서 나들이 하기엔 더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선 물총축제가 열렸고 대구 유원지에도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우비를 입은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으며 음악에 맞춰 뜁니다. 서울 신촌 일대가 거대한 물놀이장으로 변해 친구와 연인에게 시원하게 물총을 쏘며 동심으로 돌아가고 어린 시절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물총 싸움을 하고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미끄럼틀을 타며 더위를 잊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더웠는데 이제 수영복 입고 딱 이렇게 노니까 시원해졌어요. 참가자들은 옷이 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 없이 물총을 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은 미세먼지 없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서울의 가시거리는 평소의 2배인 20km. 남산에서 북한산과 도봉산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대구 유원지에도 오리배를 타는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여름 같지 않아서 집에 있다가 급하게 나왔거든요. 쾌청한 날씨는 내일 절정을 보인 뒤 오후부터는 제주도에서 빗줄기를 뿌리기 시작해 장마 전선이 월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이 해안 침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래가 쓸려나가고 심지어 자갈까지 드러난 곳도 있는데요. 이승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릉 금진 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 곳곳이 움푹 패였습니다. 백사장 모래는 파도가 칠 때마다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깎여나간 마을 앞 백사장은 이렇게 높이 1m의 모래 절벽이 생겼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5m 정도 쓸려내더라고요. 여름 휴가철을 앞둔 상인들은 걱정에 앞섭니다. 보기에도 별로고 사람들이 한번 왔다가 재방문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포항 월포 해수욕장입니다. 5년 전 황금빛이던 백사장이 지금은 시커먼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백사장이 없으면 만만큼 관광객 좀 줄어든다고 봐야지. 자갈 이런 거 보고는 발바닥 못 대잖아. 모래가 좀 포근하게 되고 그랬지. 자치단체가 지난달 2억 원을 들여 모래를 채웠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넣어놨던 모래가 다 침식되고 지금 다시 자갈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해안 모래 침식은 해안 도로 건설과 하천 개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C와 D등급 해변이 138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해외 패키지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미성년자의 관광지 입장료가 무료거나 훨씬 싼 곳이 많은데도 이 여행사가 성인과 같은 값을 받아 지나친 차익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강모 씨는 11살 손자와 서유럽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유명 관광지마다 여행사 가이드가 손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애들은 여권만 따로 준비를 하라 이라고 저희들한테 티켓을 하나씩 줬어요. 근데 애들은 티켓을 안 줬어요. 알고 보니 미성년자는 무료 입장하는 곳이었지만 여행사는 성인 요금을 받아갔습니다.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 박물관 등이 청소년 입장료가 아예 없거나 성인의 절반값. 결국 10만 원을 더 낸 셈입니다. 차액은 고스란히 여행사 몫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여행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주요 여행사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차액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겨놓는 부분이거든요. 소비자와 여행사 간 합의 거래란 이유로 가격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여행사의 양심에 관한 문제라는 것.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이나 성인을 구분해서 요금 책정을 해서 사전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미성년자의 성인 요금을 매겨도 속수무책인 상황에 패키지 여행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 후 감기 몸살로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 건강 관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보고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대면 보고를 생략을 하고 주말 관저 보고도 피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러시아 순방 직전 나흘 동안의 문재인 대통령 일정입니다. 공개된 것만 모두 21건입니다. 공식 일정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1건이었지만 내일 오전 9시 15분쯤 새 실장과 수석들이 하는 비공개 티타임 회의를 비롯해 수시로 업무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요일에는 관저에서 내각 보고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러시아 순방 이후 대통령이 감기 몸살에 걸리는 등 건강 적신호가 감지되자 매주 수요일 오후는 대면 대신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관저 보고도 피하고 사흘 연속 일정도 가급적 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주치의는 매주 수요일은 일정을 아예 비우라고 권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이틀간 병가를 내고 청와대 온라인 업무 프로그램인 온나라에 접속도 하지 않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각 수석실과 비서관실은 해당 기간에 온나라에 올리는 보고 문건을 대통령이 열람하지 못하게 열람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장 인사개입 논란이 지금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장 실장은 관련 보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청와대는 장 실장이 공모 대상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 개입 논란 소식을 접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어이없다고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장 실장은 괜찮은 사람이라 추천을 했고 검증에서 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검증을 거쳐 채용이 안 된 건데 이를 문제 삼는 언론이 더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의 추천에도 곽 전 대표가 공모에 떨어진 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장 실장이 곽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에 대해선 통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로남불식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를 청탁이든 압박을 가한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청와대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게 맞는 일이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은섭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이틀간 최고 650mm의 물폭탄으로 현재까지 44명이 숨지고 50명 가까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쓰러진 나무들 사이로 선로를 이탈한 기차가 멈춰섰습니다. 지붕 위로 대피한 사람들은 구조의 손길만 기다립니다. 이틀 동안 최고 65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일본 중부와 서남부 지역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西日本、東日本においては今後も断続的に降り、過去の大雨を大きく上回る記録的な大雨になる恐れ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산 중턱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집은 무너졌고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끊겨 보트를 타고서야 지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현재 최소 44명이 숨지고 50명이 행방불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14개의 광역지자체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方々に心よりお悔やみを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被災されたすべての方々に御礼を申し上げます。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도 최고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한 상황. 일본 정부는 경찰과 소방 인력은 물론 자위대까지 모두 4만 8천여 명을 동원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EU가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철강 업계가 비상인데요. 최근 연이어 우리 수출 3대 업종이 보호무역의 유탄을 맞고 있습니다. 박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회원국의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예고해왔습니다. We have to show that we do exist, that we are united and that we are presenting and member states. 결국 세이프가드에 합의했습니다. 이단 안으로 표결을 거쳐 발동합니다. EU 영내로 들어오는 수입량의 상한선을 나라별로 정하고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물립니다. 철강업계는 비상입니다. 논의를 한다는 거고 거기 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겠죠. EU에 수출한 물량은 지난해에만 3조 1,33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우리 수출 3대 업종이 보호무역 장벽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미국 자동차, 중국 반도체 부품에 이어 EU 철강 수출까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싱가포르의 한 은행은 이 같은 보호무역 기조가 우리의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하락시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좀 다른 국가로도 계속 확산이 되면은 사실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은 오늘 트럼프가 촉발시킨 무역 장벽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내공 부족해서 아주대학교 이국정 교수잖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죠. 이 예. 와중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만나서 비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중앙선데이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어젯밤 만났고요. 이 교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이 교수는 본인은 환자를 보는 사람이고 정치가 환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본인은 병원 내 정치도 잘 못해서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판은 내가 있을 장소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자체도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 그게 없는 데다가 네. 그리고 제 능력 자체가 정치적인 그런 게 전혀 제가 그런 게 없는데 네. 제가 뭘 하겠냐고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네.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네. 절대 뭐 그 자체 노력 자체가 뭐 웃겨 보이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네, 자유한국당 안팎에서는 김성태 권한대행이 너무 앞서가려다가 생긴 해프닝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3억 찾아준 택시 기사.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대구의 한 경찰 지구대로 한 남성이 여행 가방을 갖고 들어옵니다. 예. 경찰관들이랑 같이 이 여행 가방을 열어보니까 안에는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자그만치 현금 3억 원입니다. 지난 1일 70대 택시기사 이모 씨가 예. 한 남성을 태웠는데 그 사람이 트렁크에 두고 내린 겁니다. 하하. 이 씨는 바로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예. 비슷한 시간에 돈가방을 잃어버린 사람도 경찰에 분실 신고를 냈습니다. 예, 3억 원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요즘 참 보기 힘든데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택시기사 이 씨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돈가방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경찰에 따르면 돈을 찾아간 사람은 이 사업 자금을 갖고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돈 주인이 택시기사 이 씨에게 살해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노래방 소변 사건.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경기도의 한 노래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것 때문에 인터넷이 시끌시끌합니다. 예. 인터넷 게시판에 한 코인 노래방 사장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주말 저녁에 부부와 어린 아들, 딸 해서 4명이 노래방을 잡았는데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애들이 소변이 마렵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자 아빠가 아들은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주고 딸은 노래방 바닥에 그냥 소변을 보라고 아이고, 했다는 겁니다. 예. 노래방 측에서 바닥에 소변을 보면 어떡하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아이들 아빠가 노래방 주인에게 폭행하고 또 집기를 손상시켰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예. 경찰이 출동해서 입건을 했고요. 예.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었네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영난을 못 이겨 폐관했던 국내 대표 소극장 3일로 참고극장과 세실극장이 최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가 장기 임대 형태로 지원에 나선 건데요. 7, 80년대 소극장 열풍을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듯 조심스레 나타나 원숭이처럼 울부짖는 남성. 관객에게 땅콩을 던지고 가방과 모자가 신기한 듯 빼앗기도 합니다. 1977년 초연 당시 4개월 만에 6만 관객을 모았던 고 추송웅 배우의 1인극 빨간 피터의 고백이 4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분들이 너무 호응을 잘해주고 그럴 준비가 돼 있어서 배우도 되게 힘을 얻어서 좋은 공연을 만들었는데 서울시 장기 임대로 3년 만에 다시 문을 연 3일로 창고극장의 개관 기념 첫 공연입니다. 44년 동안 279개 작품이 올랐던 3일로 창고극장은 임대료를 못 이겨 6번의 개폐관을 반복했습니다. 학창시절 추억을 간직한 관객들은 재개관에 반색합니다. 10대 후반에 왔던 극장을 40년이 지난 지금 50대 후반에 와서 좀 감회가 남다르고요. 또 다른 연극의 메카이자 건축가 김중업의 작품인 세실극장도 지난 1월 폐관했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소극장들의 건물주는 민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예술인들이 그 임대를 하는 고충이 있죠.
역사적 가치를 지닌 극장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하기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정건역 대기질 쾌청하겠고요. 서쪽 지방은 서울 낮 기온 28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덥겠고 동쪽 지방은 선선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오늘과 다르게 오후부터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태풍 마리아는 매우 강한 세력으로 괌 북서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목요일에는 상하이 서남서쪽 부근 육상까지 다가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미국 고위급 회담 속보 소식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을 방문하고 도쿄로 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비핵화 시간표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위한 실무회담을 곧 연다고도 밝혔고, 오는 12일 미국 국방부가 이 판문점에서 북한과 유해 송환을 위한 논의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없이 회담을 종료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